안녕하세요. 닥터스 요양병원 부스기 닥부. 오늘은 메모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어떤 환자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 사항을 그 환자를 클릭할 때마다 팝업창이 나타나게끔 활용하는 것이 바로 메모장입니다. 그러면 이 메모장을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메모장은 대부분 기타에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각 병원마다 탭에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지는 병원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모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 이렇게 드롭박스가 있죠. 여기를 클릭해서 메모장 이 부분을 클릭하셔도 좋으시고요. 어느 쪽이든지 클릭하고 들어가 봅니다.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다음과 같이 이러한 환자 메모 사항이라고 하는 탭란이 뜹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메모 사항을 입력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라고 하는 창인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모를 남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조회 일자 있죠. 이 조회 일자를 잘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부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체 메모와 특정 부서, 부서 전용, 복수 부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선택 사항은 우리가 합니다. 대부분 부서 전용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게 아니면 특정 부서에 뭔가를 남기고 싶다거나 또는 복수 부서에 남기고 싶다. 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부분이죠. 우리는 전체 메모에 클릭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 메모를 보시면은 과 진료실, 임상병리, 방사선실 이런 식으로 모든 부서가 뜨는 거죠. 어떤 한 부서에만 남길 건지 또는 전체로 다 남길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요. 받은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모든 부서에 남길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병동관리 이 부분에만 남길 것인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메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모라고 하는 것은 받은 메모와 작성 메모를 병원 내 모든 부서에 남길 거냐 또는 우리 병동에만 남길 것이냐 선택하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다음 특정 부서 이 부분을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은요. 다음과 같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생깁니다. 아까는 이 부분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단 드롭박스 클릭을 하면 똑같이 모든 부서가 이렇게 뜹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왜냐하면 특정 부서잖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부분만 내가 선택하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 부서 전용이 있는데요. 이건 거의 내가 속한 병동을 얘기를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크게 변화되는 거 없고 이 부분에 뜨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 부서 전용이거든요. 그래서 부서 전용의 내 병동에만 특정 환자에 대해서 특정 메모를 남기고 싶다. 그럴 때 이 부서 전용 선택해서 여기 입력창에 필요한 메모 남겨주시면 이 부분에 그 내역이 뜹니다. 다음 복수 부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거의 엇비슷한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부서 선택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서 선택도 똑같습니다. 어떤 부서를 선택을 할래? 그래서 복수 부서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특정 환자에 대한 특정 메모가 꼭 어떤 특정 부서나 복수 부서나 또는 전체에 알려야 되는 거면은 이 필요한 부분에 클릭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속한 병동에만 남기고 싶다. 그러면 부서 전용 이 부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거죠. 날짜 조회.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격리를 했어요. 이게 CR이나 VR이다.
그러면 날짜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만약 2주간 격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2주 내내 같은 메모가 그 특정 환자를 클릭할 때마다 뜹니다. 그런데 당일만 딱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시작 날짜 4월 14일, 끝나는 날짜 4월 14일 선택을 하고요.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조회 일자를 이렇게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당일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가약이 일부가 이날 소진이 된다. 그러면 그날에만 나타나면 되겠죠. 또는 전날에 나타나게 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그 당일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메모를 우리가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이 부분이죠. 이것은 입력창인 거고요. 여기에다가 자가약이 일부 소진된다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받은 메모와 작성 메모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받은 메모에는 작성 부서가 어디냐? 병동 관리 떠는 거고요. 작성 메모란에는 수신 부서는 어디냐? 병동 관리에서 받았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작성을 하고 수신을 한 거는 병동 관리인 거죠. 왜냐? 부서 전용에만 클릭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창에 어떤 메모를 남기게 되면 받은 메모와 작성 메모는 이렇게 작성 부서와 수신 부서가 어디다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장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입력창에 입력했던 정보는 사라지고요. 여기 받은 메모와 작성 메모에 기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이거죠. 환자 메모 알림, 자가약 일부 소진, 어떤 재원 환자 탭에서 특정 환자를 클릭을 했습니다. 클릭을 하면 이렇게 환자 메모 알림 이러한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에 자가약 일부 소진을 띄우고 싶으면 그 해당 날짜에 이 메모창을 활성화시키는 거고요. 아니면 전날에 이 메모를 띄우고 싶다. 그러면 날짜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창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메모창 활용법은 알아두시면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팝업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팝업창을 만약 해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다음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환자 메모 사항인 거고요. 해당하는 날짜 들어가 보면은 이러한 내가 입력했던 부분들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선택을 해야 하냐면은 작성 메모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선택을 하면 여기 입력창에 내가 입력했던 부분들이 뜨게 되는 거고요. 뜨고 나면은 이 부분 삭제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삭제를 눌러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모든 입력값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수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조회 일자 들어가서 입력창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삭제를 하고자 하면 작성된 메모 해당되는 날짜 클릭을 하면 이 입력창에 입력되었던 메모가 뜨는 거고 이 삭제를 그냥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메모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도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